인류는 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됐습니다. 25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고 창과 활, 수레, 바퀴, 증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동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으로서 게으른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기계가 대신하길 바라며 트랙터와 콤바인,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은 근력을, 전기는 증기기관을, 컴퓨터는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을 일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습니다. 자동차는 다리, 굴삭기는 팔, 세탁기와 청소기는 가사노동, 엑셀은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합니다. 판단과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대신하기 시작했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불립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기계를 꿈꿨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청동 거인 탈로스, 중세의 오토마타처럼 말이죠. 18세기 유럽의 기계 인형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열망은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꿈은 20세기 컴퓨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 장비 애니그마를 풀기 위해 기계로 계산하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현대 컴퓨터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튜링은 전쟁 후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 사용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20년 안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느린 속도, 부족한 메모리와 데이터, 인간 사고의 복잡성 때문에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창과 바퀴, 증기기관, 컴퓨터로 이어진 인류의 여정이 생각하는 기계라는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발전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모인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20년 안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막 등장해 속도가 빨라지던 시기라 정부 지원과 언론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과를 보면 1초 만에 알아차리지만 컴퓨터에게는 수천 수만 단계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극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초기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대신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열과 기침이 있으면 감기라는 식의 규칙을 수만 개 입력해 활용했는데 이를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으나 현실의 예외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새는 하늘을 난다는 규칙에 타조나 펭귄 같은 예외를 끝없이 추가해야 했고 결국 규칙 기반 방식으로는 세상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와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연구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은 스스로 배우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인간의 뇌 속 뉴런 구조를 흉내낸 인공신경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혁신적인 개념이었지만 1980년대의 컴퓨터 성능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후 산업 현장에 잠시 붐이 일기도 했으나 곧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대신 머신러닝 패턴 인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십 년간의 실패는 오늘날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빅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그래픽 처리 장치가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인공지능은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다시 깨어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대중에게 체감하게 만든 계기는 챗GPT였지만 그 바탕에는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턴,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구글이라는 세 축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 한 장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의 귀, 눈, 수염 등 무수한 예외 조건과 규칙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사람이 규칙을 주는 대신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스스로 특징을 찾게 만드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방식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턴 교수는 1980년대부터 모두가 실패했다고 조롱하던 인공신경망 연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성능이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되었습니다. 1993년 젠슨 황이 창업한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GPU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일을 하나씩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달리 GPU는 단순 연산을 수만 개씩 동시 처리하는데 뛰어났습니다. 이 GPU가 바로 막대한 동시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의 최적의 장비였던 것입니다. 젠슨 황은 범용 연산 플랫폼 쿠다를 구축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인터넷 확산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알고리즘, GPU, 데이터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적인 이미지 인식 대회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제프리 힌턴 교수 연구실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와 일리아 수츠케버가 개발한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며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한 구글은 제프리 힌턴 연구팀을 영입하며 인공지능 전반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데미스 허사비스가 설립한 딥마인드 역시 2014년 구글에 인수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 GPU 혁명, 힌턴 교수의 인공신경망 연구, 그리고 구글의 과감한 투자가 수십 년간 쌓여 결실을 본 결과였습니다. 제프리 힌턴이 아이디어를 지키고 젠슨 환기 컴퓨팅 성능을 준비하며 구글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덕분에 인공지능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공개한 챗GPT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챗GPT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딥러닝, 트랜스포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관적인 서비스로 묶어낸 혁신이었습니다. 원래 오픈AI는 2015년 거대 기업의 기술 독점을 막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였습니다. 창립에는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록먼,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참여했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전문가였던 샘 올트먼은 기술을 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중화하는 데 집중했고 테슬라 자율주행 사업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난 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언어를 완전히 이해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며 단어 사이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다음에 올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예측하는 원리로 동작하며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예측 모델이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번역, 요약, 코딩,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챗GPT의 등장에 트랜스포머 기술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조직을 가진 구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구글은 제미나이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빠르게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찍이 오픈AI의 가능성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윈도우,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등 자사 제품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트로픽, XAI뿐만 아니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단순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더 우수한 반도체 수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을 다투는 국가 산업 인프라의 싸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메모리, 클라우드, 전력망까지 산업 연쇄 구조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화면 속 디스플레이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시각과 청각, 물리적 신체를 갖게 되는 피지컬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로 진화한다면 단순한 디지털 혁명을 넘어 현실 세계를 직접 바꾸는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